자, 이번 시간은 366의 경비수단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쉬운 건데, 자, 조심할 거 몇 가지만 딱 구분하면 어렵진 않다. 그러면 경비수단이 있어요. 경비수단. 자, 경비수단. 자, 경비수단의 원칙이 있고요. 원칙. 자, 원칙이 있어요. 자, 경비수단의 원칙은 첫 번째로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 자, 위치의 원칙. 그 다음에 적시. 적시라고도 하고 시점이라고도 해. 시점. 그 다음에 안전의 원칙입니다. 안전의 원칙. 자, 그러면 균형이 뭐냐? 자, 우리가 균형하면은 자, 비례가 떠오르죠. 비례 아니다. 조심해야 돼. 균형하면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동원하라라는 원칙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동원하라는 말은 예비대 나오면 다 균형인데, 그죠? 경력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된 경력으로, 자,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성과를 올려라라는 거야. 최대 성과를 거양. 자, 성과를 올려라라는 원칙이, 자,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하면 떠오르는 게 비례가 있지, 비례. 비례, 땡. 비례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지. 비례, 필요 최소한, 땡. 자,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균형이라고 해서 비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위치의 원칙은 상대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돼. 낮은 것이 유리하겠니? 높은 게 유리하겠니? 높은 데가 유리하다. 그죠? 자, 선점을 해야 자, 이제 진압하기 편하지. 그 다음에 적시의 원칙은 적절한 시점에 실력 행사하라라는 원칙이에요. 자, 안전의 원칙은 뭐죠? 사고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도 다치면 안 되고 시비도 다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다치면 그냥 뭐 다쳤다 기사 나는 거고 시비대 다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지. 뭐 열사가 되고 뭐 진짜 답답하더라고. 아니 대마다 죽은 게 무슨 열사야. 그렇지 않니?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왜냐면 불법행위 하다가 죽은 게 어떻게 열사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냐고. 물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 그죠? 안타까운 주문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보호돼야 되긴 하지만.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자, 시민회가 다쳐가지고 난리 난 적이 많았거든. 근데 경찰관이 다쳐가지고 난리 난 적 한 번도 없었어. 경찰관도 진압하 다쳐요. 머리 깨지고 화상 입고 한단 말이야. 이번에 용산에 뭐 이제 그때 그 있었잖아, 그지? 용산에 불 나가지고 경찰관도 죽고 시위대 죽었거든. 그래서 그 희생자들의 뭐 추모원을 만들었다더만 거기다 경찰관을 넣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관 아버지가 우리 아들 빼라고 왜 저 범죄자들하고 같이 기억을 해야 되냐고. 왜냐면 그때 불이 그 시위대가 불을 질러가지고 타올라서 경찰관이 탄 거거든. 근데 그걸 추모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원인은 그 다음 일이고. 자, 그다음에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수단. 자, 이게 출제되는데요. 수단. 자, 수단은 간접적 실력 행사가 있어요. 간접적 실력 행사. 자, 간접적 실력 행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직접적. 자, 직접적 실력 행사가 있습니다. 직접적 실력 행사. 그러면 간접적 실력 행사는 경고라는 게 있어요. 경고. 자, 경고가 있고요. 경고. 자, 직접적 실력 행사에는 자, 뭐가 있느냐? 제지가 있고, 그죠? 제지. 자, 제지, 체포가 있습니다. 제지, 체포. 자, 제지, 체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방법이다. 자, 이거는 임의야, 임의. 자, 직접적 실력 행사는 강제의 방법입니다. 임의와 관계 구분할 수 있지. 임의는 좋은 말로 하는 거고, 강제는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지. 그런데, 자, 여기 또 하나의 묶음이 있어요.
경고와 제지는 근거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직법이다. 아이구야, 보니까 이 제지가 양다리네. 그죠? 제지가 양다리야. 제지가 양다리. 그러면 자, 제포는 형소법이다. 제포는 형소법. 그래서 이 문제 풀 때에 제지를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직접 뭐라 그러면 얘랑 짝이 돼. 경지법 뭐라 그러면 경고랑 짝이 돼. 양다리라고. 자, 평소에는 남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밤 되면 여자 역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알 수 없는 거지. 그죠? 블랙 수면방인가 그런 데가 그런 데라더만. 야, 하여튼 그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동성애가. 아, 하여튼 깝깝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걔들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누군가 자 뭔가 이제 쟁점이 딱 제기되면은 타겟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타겟이 신천지에서 성소수자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싫어했잖아 그런 걸. 싫어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제지를 조심해야 된다. 제지가 양다리다 양다리. 그러면 이 제지의 법적 성질도 매우 중요해. 아시겠죠? 제지의 성질은 즉시강제입니다. 자, 즉시강제다. 그러면 즉시강제니까 이거는 말이죠. 즉시강제니까 함정도 정해져 있어. 즉시강제와 대비되는 게 뭐지? 전제를 두고 발동되는 거, 전제 발동되는 거. 전제 두고 발동되는 게 강제 집행이고 전제함이 없이 발동되는 게 즉시강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즉시강제 성질을 띠니까 자, 함정은 뭐겠어요?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땡. 자, 즉시 강제입니다. 그러면 즉시 강제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세력 분산. 자, 세력 분산. 자, 그 다음에 통제 파괴. 통제 파괴. 자, 통제 파괴. 자, 그 다음에 주동자 격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자 봐봐요. 주동자 격리를 때문에 내가 쓴 건데 주동자 격리는 제지야. 주동자 체포가 되면 뭐가 돼? 얘가 된다고 얘가 성질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실력 행사할 때에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순으로 행해져야 되느냐? 반드시 땡 틀렸다. 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요게 여러분이 정리할 답니다. 이게 아마 기출문제를 전체 세보면 20개 이상 나왔다고. 그리고 항상 제지가 함정이야, 본. 제지 양다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죠? 박쥐 같은 애가 제지야, 제지. 그리고 제지의 성질도 중요해. 자,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68의 행사안전 경비다. 여기는 이제 별 1개짜리입니다. 자, 행정경비, 군종경계 원칙, 별 1개다. 자, 밀도 예박화다, 그죠? 밀도 예박화. 자, 밀도가 뭐야?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라 이거지. 자, 여기 밀도 희박하네, 보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은 코로나 감염될 가능성이 없겠다. 사회적 거리가 충분하잖아, 이렇게. 자, 근데 노량진 가면 바글바글 하거든, 애들이. 딱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도를 희박하게 하라. 그래서 사전에 블록화 시켜라. 이거야, 블록화. 그래, 밀도가 희박해질 거 아니야. 이제 블록화. 요즘에는 사람들이 블록 치고 다니잖아, 이렇게. 왜냐면 식당 가도 이제 그 판 같은 걸로 딱 가려주더만,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제 그 안 되게. 자, 그래서 아크릴 같은 걸로 쫙 해가지고 따로따로 먹더라고.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파는 게 골판지라고 그랬잖아요. 아크릴은 비싸니까 골판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집 짓는 거야. 자기 혼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골판지가 그렇게 잘 팔린다네. 거기 희귀품인가 봐. 이렇게.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골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찝은 다음에 이렇게 자기 벽을 쌓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자는 거지. 자, 이동의 일정화. 자, 일정화가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일정한 방향,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야지. 일정한 방향, 일정한 속도다. 그러면 함정은 뭐겠니? 여러 방향. 땡. 자, 그 다음에 경쟁적 사태 해소다. 경쟁적 사태 해소.
자, 경쟁 사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 사태 발생이 됐어. 사태 발생되면 어디로 갈 것 같니? 저 출입문 쪽으로 모여들 거야. 그죠? 자, 출입문 쪽 모여들어가지고 저기 출입문이 만약에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라면 다 죽어요. 왜? 문을 당겨서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서 마글마글 모여들거든. 뒤에서 눌러. 그러니까 문을 열지 못해. 그래서 요즘에는 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유사시에 사람들이 몰려도 팍 뚫리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현관문 있지? 현관문 안쪽 열리는지 아니잖아. 바깥에서 열고 나가지. 그리고 딱 누른 순간 열리지, 그냥. 자동으로. 그죠? 그게 이제 다 소방의 원리를 다 도입한 거야. 안쪽을 열었다가는 마글마글 모여가지고 못 나가. 그 다음에 지시를 철저하게 하라. 그죠? 지시의 철저함. 자, 지시의 철저함.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경비 있어요. 선거경비. 오른쪽에. 자, 선거경비 여기랑 보세요. 선거경비는 행사는 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 진압 등. 자, 종합적 경비활동에 요구된다. 종합적, 동그라미. 그러면 경비경찰은 자, 선거경비도 하는데 이 선거경비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선거경비는 행사하는 경비에 준하여 실시한다. 땡. 틀렸다. 여러 개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종합적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대책에 선거운동 밑줄 치세요. 선거운동 개시일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가 경계 강화 기간이고요.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가 가포 비상입니다. 전. 선거운동 개시일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가 경계 강화, 선거일부터가 자,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가 가포다, 가포. 자, 그다음에 후보자 신변보호가 있어요. 자, 후보자 신변보호.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야. 대통령 후보자는 을호입니다. 근데 당선되면은 가포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한 때로부터 당선 확정지까지 을호고 당선되는 순간 가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원하면 전담 신병 경호대를 편성 운영하고 원하지 않더라도 배치를 해. 아시겠죠? 근데 그 외 후보자들은 원할 때만 배치해. 아시겠죠? 원할 때만. 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하나 죽어도 되잖아, 후보자는. 근데 대통령 only 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는 원하든 원하든 배치든 생각하면 되고, 그 외 후보자들은 원할 때만 경찰서에서 자, 2, 3명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 경비, 개표소 경비다. 자, 이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개표소라는 데가 있어요. 자, 개표소. 그죠? 개표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표소인데요. 자, 개표소. 자, 개표로 하는 거지. 개표소. 자, 개표소 경비는, 자, 개표소 경비.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안쪽이 1선이에요. 선의 개념을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선의 개념은 제일 안쪽이 1선, 그 다음에 2선, 3선, 이렇게 가. 자, 1선. 자, 그 다음에 2선. 그 다음에 3선. 자, 그러면 개표소 내부가 1선이에요. 개표 내부가 1선. 자, 이거는 선관위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해요, 선관위. 자, 개표 내부. 그러면 울타리 내각으로 여기는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다. 선관위와 경찰. 3선은 누가 해? 경찰이 담당합니다. 3선은 경찰. 됐습니까? 그러면 개표소 내 1선에서의 질서유지는 누가 해? 1선에서 질서유지. 선관위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개표소 내에 자, 개표소 내에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이 됐어요. 질서문란 행위. 자,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질서 유지해야 된다? 선관위에서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선관위가 우리보다 힘 세겠어? 그죠? 일반 공무원들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위원장 또는 자, 위원장 또는 위원회죠.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이 요청해요. 장 또는 위원이 요청한 경우에만 자, 정복경찰을 투입합니다.
정복을 투입해요. 정복 투입. 자, 정복을 투입하는 거. 정복 투입.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맞아 틀려. 만. 위원장 요청이 있을 때만 땡. 위원도 있잖아. 그죠? 이게 12년 우리 시험 기출이야. 12년도 나왔던 이유가 12년도에 선거가 두 개 있었거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선거 있다 보니까 승진, 경감부, 채용까지 쭉 낸 거야. 자, 그래서 장 또는 위원 요청한 경우에만 정복경찰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회복되거나 질서 회복. 자, 질서가 회복되거나 자,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죠. 자, 질서 회복이나 위원장의 요구.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퇴거해야 됩니다. 즉시 퇴거해야 돼요. 자, 즉시 퇴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가, 어디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합니다. 보안안전팀. 자, 보안안전팀을 운영한다. 자, 그러면, 보안안전팀 어디서 운영할까요? 선관위에서 할까요? 경찰에서 할까요? 경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선관위에서 이럴 거야. 선관위에서. 땡. 보안팀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표소 내에 위험물이나 무기 등을 휴대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단. 누구는 빼고. 누구 빼고? 경찰 빼고는 안 된다. 경찰도 소지할 수 없다? 땡. 틀렸다. 경찰 빼고는 소지할 수 없어요. 자, 요게 개표소 경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경비가 있어요. 재난경비 371 재난경비다. 자,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있죠. 재난은 자,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명구조다. 아시겠죠? 인명구조 활동이 재난경비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죠? 사람의 생명. 자, 그러면 재난 현장 관리가 있다. 그죠? 372에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재난의 관리 책이 있어. 여기다 별 1개. 자, 밑줄 쳐드릴게요. 372. 자, 재난관리 책에 예방이 있고 대비, 대응, 복구가 있어요. 자, 예방 단계 맨 마지막 줄에 뭐에? 점검, 평가. 점검, 평가. 대비 단계는 계획, 매뉴얼, 훈련. 자, 대비 단계. 대응 단계는 발생한 단계죠. 응급조치, 긴급구조. 그 다음에 복구 단계는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의 송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심각 단계에 올라와 있거든. 심각 단계에 올라와 있는데 경계로 내려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단계가 나와야지. 대응 단계.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 종식되고 나면 어떻게? 복구해야지. 그래서 대통령 이제 그 연설에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으니까 앞으로 경제 복구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순간 그냥 터져버린 거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골 때리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이태원 전체를 대선하겠다 그러더만, 이태원 전체를. 자, 근데 거기 외국인도 있잖아, 외국인도. 그죠? 외국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감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태원 쪽에 많이 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가 밀접도가 좀 높거든. 주차공원도 많이 없어가지고 빽빽하다 그러더만. 자,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재난의 단계다.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재난의 4단계입니다. 자, 재난의 4단계. 자, 재난의 4단계야. 자, 재난의 4단계.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 4단계는 관주경심이다. 관주경심. 자, 관주경심. 자, 관주경심이 뭐냐?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재난 단계가 심각 단계로 올라와 있다. 격상돼 있거든. 제일 꼭대기.
그러면 자, 관심 단계는 적은 단계야. 발생하는 적은 단계. 자, 주의 단계는 비교적 활발. 자, 비교적 활발한 단계가 주의 단계. 자, 주의 단계. 자, 경계 단계는, 경계 단계는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단계입니다. 자, 심각 단계는 뭐냐? 심각 단계는, 자, 재난이 발생했거나, 확실시 되는 단계, 확실시 되는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합니다. 심각 단계. 자, 그러면 재난 상황실은 어느 단계이고 설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느 단계이고. 근데 요 단계는 꼭 반드시 설치해야 돼. 어느 단계겠니?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야. 심각 단계지. 심각 단계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설치. 자, 반드시 재난 상황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자, 이번에 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야, 이러다가 여름 방학, 6월 달에 여름 방학 때 개학하겠다, 야. 야, 깝깝하네. 우리 애가 지금 고3이거든. 불행한 세대가 된 거야.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관주경심. 그러면 경력 배치는 제가 파란색을 쓸 건데, 경력 배치는 별 중요하진 않아. 경력 배치는 3단계야, 3단계. 그래서 관심에서 주위로 갈 때 1단계 경력 배치. 자, 1단계 경력 배치고요. 경력 배치. 자, 주위에서 경계를 갈 때는 2단계 배치. 자, 2단계 배치. 자, 경계에서 농으로 넘어갈 때의 3단계 배치다. 그래서 재난은 4단계고 경력 배치는 3단계야. 아시겠죠? 좀 달라요. 자, 다음에 이제 현장 지휘본부. 자, 기능별 임무가 있다. 여기는 별 1개짜리입니다. 자, 홍보 기능은 정보 전달. 그 다음에 경비 기능이 거의 다 하고요. 교통은 비상출동로. 비상출동로. 생활안전은 방범이다. 수사는 피해자 신호 확인. 나머지는 수사니까. 정보 기능은 정보 수집. 피해 가족의 동향 파악. 자, 제가 몇 가지 불러봤는데. 자, 가봅시다. 비상출동로 그러면 도로잖아, 도로. 교통기능 됐습니까? 정보 수집은 정보기능, 정보 제공은 홍보기능. 자, 피해자 신호 확인은 수사기능, 피해자가 된 동향 파악은 정보기능. 자, 우리가 피해자 신호 확인이잖아. 자, 수사관들이 사체가 있으면 신분을 확인하잖아. 신분 확인할 때 뭐야? 지문 있잖아, 지문. 지문을 떠가지고 자,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지난번에 이천에 불났을 때 신호 확인이 안 된 사람이 많았거든. 왜? 타버렸잖아. 타버리면 얼굴도 몰라. 손가락 타버렸어. 그럼 신분 확인이 안 돼. 신호 확인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대상이 쭉 있을 건데 이 사람 중에서 4명인가 5명의 신호 확인이 헷갈렸거든. 그러면 그 다음의 방법은 가족들을 와가지고 DNA 검사를 맞춰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신분 확인은 신호 확인은 수사 기능, 동향 파악은 정보 기능.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통제선이라는 게 있어요. 374에. 자, 경찰 통제선은 보세요. 자,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통제선을 설정하는 거야. 통제선을 설정해. 자, 이게 이제 통제선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 통제선을 왜 설정할 것 같아요? 재난 현장에서 통제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간 확보. 아시겠죠? 공간 확보. 왜냐면 공간 확보가 돼야 차도 장비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사람들 바글바글 하면 차가 못 들어가. 시간 내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일 안쪽 1선이다. 1선. 그 외곽이 2선인데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서 누가 인명구조 활동하니? 경찰이 해, 소방이? 소방이 하는 거예요, 소방. 자, 소방. 자, 소방. 자, 소방이 하는 거고요. 자, 2선은 경찰이, 자, 2선을 담당합니다. 소방관들이 안쪽에서 인명구조 활동하는 거야.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소방관들 지금 이제 산불 경계량이 좀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게 좀 당분간은 뭐 며칠 전 불 안 나겠지.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자, 이제 싹이 올라와서 불이 안 나. 여름철에 불 나는 거 거의 없거든. 그러면 소방관들 뭐 하겠니? 놀잖아. 그렇지 않나? 그죠? 예, 그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소방관들 참 열악하다고 하던데, 바쁠 때만 바쁘고, 한가할 땐 좀 한가하잖아.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나가다가, 차 가지고 지나가다가, 소방관들이 거기서 진짜 한가하게 오후를 즐기고 있더만, 너무 여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공차고 있더만, 이렇게. 자, 하여튼, 예, 공무원들이 공차고 월급 받는 거야.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경찰은 맨날 바빠요. 예, 맨날 바쁘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재난정에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자, 출입구. 자, 출입구는 한 개가 원칙이야. 한 개. 한 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한 개가 원칙이다. 자, 출구, 입구 한 개 한 개 아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한 곳이어야 돼. 그럼 여기만 딱 지키면 공간 확보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한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반대편에. 자, 필요시. 자, 필요시에는 한 개를 추가할 수 있어. 한 개 추가. 반대편에다가 한 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원칙조는 한 개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있는데요. 자, 경찰 정보 지원센터가 있어요. 경찰 정보 지원센터. 경찰 정보 지원센터가 있는데, 정보 지원센터. 자, 이거는 설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경찰 정보 지원센터는 경찰 통제선. 자, 경찰 통제선 밖에, 자, 밖에 설치합니다. 밖에 설치. 자, 경찰 통제선 밖에 설치하고요. 안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안에 설치하면 안 돼. 자, 문제 드릴게요. 경찰정보지원센터는 경찰 통계선 밖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할 때는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구조상으로 보면 완전해 보이지? 밖이 원칙인데 부득이할 때 안에도 된다. 될 것 같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이유를 알면은 안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경찰정보지원센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경찰관들, 뭐 자원봉사자, 기자들, 피해자 가족,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요 안쪽에 들어가 버리면 공간 확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할 때는 경찰 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안에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문장 구조를 봐봐. 경찰정보지원센터는 경찰 통계선 밖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안에도 부득이할 때는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낚시에 걸리는 거야. 안에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규칙인데 다 볼 필요 없다. 지금 제가 칠판에 정리하는 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해. 자, 이게 경찰 비상업무 규칙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경찰 비상업무 규칙. 자, 경찰 비상업무 규칙입니다. 비상업무 규칙.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번에 승빈에서는 더 나갔어요. 경찰학개론이 계속 양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 옛날에 딱 요 안에서 나왔거든. 다 냈어. 낼 거 없으면 더 나. 더 내. 그 깊이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보통 이제 경찰학개론이 최근 들어서 한 전체량의 한 10%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딱 해보니까 수업 시간이 모자라. 8시간씩 해도
두 달에 이제 일주에, 두 달에서 끝내는데 일주에 8시간 하거든? 8시간에 시간 모자라는 거야. 제가 어지간한 보관 안 하거든. 딱 정해서 끝내는데. 가만 보니까 양이 증가된 거야, 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 나올 때마다 분석해가지고 여기까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양이 증가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빡빡 하더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용어정의야, 용어정의.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지비선상근무다. 지비선상근무는 1시간 이내에 위치하는 거고요. 정위치 근무는, 자, 정위치 근무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착 근무는 현장이나, 자, 현장이나 사무실에, 자, 사무실에 위치하는 것을 정착 근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센 근무가 뭐야? 정착 근무다. 정위치 근무, 지휘선 근무. 자,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는 정착 근무야. 강의실이나 자습실에 딱 붙어 앉아 있어야 돼. 쉬는 시간은 정위치 근무야. 학원 내에 있어야 돼. 빨리 동원돼야 되니까. 정입시간 어떻게 해? 지비선상 근무다. 1시간 안에 학원에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웽 하면은 딱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필수 요원이 있고요. 필수 요원. 자, 필수 요원이 있고 일반 요원이 있어요. 필수 요원, 일반 요원. 자, 필수 요원은 자, 응소 시간을 갖고 나누는 건데 응소. 얼마만큼 빨리 응소해야 되는가라는 거야. 자, 그럼 누가 빨리 가야 되니? 필수 요원이 빨리 가야지.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자가 필수 요원이고요.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자가 일반 요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가용경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용경력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하는 거야. 지금 당장 동원 가능해야 돼. 그러면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자, 총원에서 자, 휴가, 출장, 파견, 교육한 사람을 어떻게 빼야 돼? 더 해야 되겠니? 빼야지. 그죠? 빼야 된다. 전체 인원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은 빼야지. 다시 말하면 가용 경력은 지금 당장 동원 가능한 경력이야. 자, 여러분에게 가용할 돈은 얼마 있어? 지금 당장 동원 가능한 돈. 여러분 현재 지갑에 있는 돈이잖아. 선생님 집이 비싸요. 그 집 당장 팔 수 있어? 집 팔려면 몇 달 걸리는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니야. 자, 전체 총재산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용경력이야. 그럼 뭐 어떻게 나오겠어? 가용경력이란 총원에 휴가, 출장, 파견, 교육한 사람을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땡. 3배. 아시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상근무가 있는데요. 비상근무. 자, 갑포가 있어. 갑포. 갑포 비상. 자, 을호 비상. 병호 비상이 있었다. 그죠? 병호 비상.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선거 경비에서, 그죠? 선거 경비에서. 자, 경계 강화. 자, 경계 강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전 준비 태세도 있어. 작전 준비 태세. 자, 작전 준비 태세. 자, 작전 준비 태세. 자, 그러면 여기 정도가 제일 센 게, 정도가 제일 센 게 가포다. 자, 아까 이제 선거 경비에서는 자, 선거 1부터 개표 종결식까지가 가포였지. 선거운동 개시일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가 그죠? 경계 강화였어요. 그러면 가포로가 있고 병호가 있는데 가포는 연가 못 가, 연가 안 돼. 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용경력. 자, 가용경력. 자, 가용경력. 자, 가용경력을 몇 퍼센트? 100% 동원하는 것이 자, 가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근무해요? 제일 센 근무해야지. 정착 근무다. 아시겠죠? 자, 의료는 어떻게 되지? 의료는 보세요. 연가 안 되고 연가 안 되고 자, 가용력 몇 퍼센트? 50%를 동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근무? 정위치 근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호는 영가를 억제하는 거야. 영가 억제. 자, 영가를 억제하고요. 가용 영역 몇 %? 30%가 동원되는 게 병호다. 그러면 어떤 근무?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강화는 경력 동원해 안 해? 자, 경계강화는 경력 동원 없이 하는 거야. 경력을 동원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근무? 지휘선상 근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 어떤 문제를 만들지. 가장 쉽게 내는 문제가 뭐다? 숫자를 바꾸는 게 제일 쉬워. 그지? 숫자 150, 3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바꾸는 거야. 요거 제일 센 게 정착이라고 했지. 제일 약한 게 뭐였어? 지휘선상근무다.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죠? 차례차례 가는 게 정착, 정위치, 지휘선상. 근데 요거는 네 개니까 한 단계 걸치고 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한 단계 걸치고.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요거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야. 갑니다. 경계강화란 경력을 동원하여 땡. 경력 동원 없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포인트만 잘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 비상업무 규칙입니다. 자, 비상업무 규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있죠. 보실 게 중요시설 경비가 있어요. 중요시설 경비. 자, 중요시설 경비. 자, 국가 중요시설이 있고요. 자, 이거랑 비교하실 게 380에 테러 시설, 체육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입니다. 요거를 동시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동시에 정리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자, 국가 중요시설은 누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요. 국방부 장관. 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자, 지정을 할 때는 관계기관 장. 자, 관계기관 장 및 국정원장이죠. 자, 국정원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국정원장과 협의. 자, 협의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뭐를? 국가 중요시설을. 자, 그러면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은 형식적 분류가 있고요. 형식적 분류. 자, 실질적 분류가 있어. 형식적 분류, 실질적 분류. 자, 형식적 분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목적에 따라 나누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행정시설이냐, 산업시설이냐. 자, 행정시설, 산업시설. 자, 요렇게 나눠집니다. 행정시설이냐, 산업시설이냐.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질적 분류는 시험에 나와. 그럼 어떻게 나눠지나? 자, 가나다급으로 나눠집니다. 가나다급. 자, 그래서 각급 시설. 자, 나급 시설. 자, 다급 시설로 나눠집니다. 가나다급. 자, 그러면 가나다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지. 그죠? 각급, 나급, 다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자, 기준이 뭐냐? 기준이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그죠? 중요성과 가치 정도를 가지고 각급, 나급, 다급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분류 방식이 있어요. 이전의 분류 방식이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였거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전 거를 써주더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노란색을 쓴 다음에 옛날 거를 주는 거야.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자,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를 가지고 나눈다. 옛날의 방식으로. 근데 만약에 노란색이냐 흰색이냐 선택사항이 온다면 뭘 골라야 돼? 노란색을 골라야 돼. 아시겠죠? 노란색. 이건 옛날 분류 방식이야.
근데 다행스럽게 문제 다 줘, 그냥. 다 주더라고. 자, 그러면 가급이 뭐고, 나급이 뭐고, 다급이 뭐냐.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자, 가급은 광범위한 지역의 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거야. 광범위한 지역. 자, 광범위한 지역의 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시설이고요. 자, 나급은 일부 지역의 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시설. 다급은 자, 제한된 지역에서 자, 단기간 작전 수행. 자, 단기간 자, 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작전 수행. 예. 자, 그런데 요게 키워드가 아니야. 지금부터 나오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가급, 나급, 다급을 나누는 키워드는 요 시설이 저기에 점령되었을 때 결정적 영향, 중대한 영향, 상당한 영향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결중상이다. 결중상. 자,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땄는데 결중상. 옛날에 대조영을 보다가 땄어요. 대조영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중상이거든. 대걸중상. 그래서 대조영 아버지가 대중상. 그래서 공부하다가 결중상. 대중상 친구 결중상. 네, 넘어가자. 네. 자, 그래서 연상을 해야 되니까 대중상, 그거 기억 안 나면 대중상, 결중상. 그러면 가급이 제일 중요한 시설이야. 그래서 결정적 영향. 자, 결정적 영향. 자, 나급은 중대한 영향. 자, 중대한 영향. 자, 다급은 상당한 영향. 상당한 영향. 됐습니까? 그래서 결중상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하나 더 정리해야 돼. 자, 뭐가냐면은 테러 취약시설이에요. 자, 테러 취약시설. 그러면 이 테러 취약시설을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거야. 누가 지정하느냐. 자, 지정. 이거 누가 하지? 우리 경찰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누가? 경찰청장이. 자, 경찰청장이 테러 취약시설을 지정하는 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뭐를? 국가중요시설을. 경찰청장이 테러 취약시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중요시설 나오면 경찰청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경찰청장 왜 갖다 붙이냐면은 요게 있거든. 그죠? 요게.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청주가 이거를 때려 부시면 아마 청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공장이 파괴되면은 유해 불소라든가 사람의 해를 가할 수 있는 화공약품들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반도체 만드는 공장 있잖아. 반도체가 도는 되지만 저게 만약에 폭발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불소이다, 불소. 사람의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물론 뭐 철저하게 해놓겠지만 혹시나. 예. 자, 그러면 테러 씨앗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눠지나?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 A급, B급, C급. 자, A급, 자, B급, C급. 그러면 A, B, C를 나누는 이유가 있겠지. 기준이 있겠지. 기준은 요거랑 똑같아. 아시겠죠? 자, 그냥 요걸 그대로 옮겨면 돼. 근데 뭐 굳이 옮길 필요 없으니까 자, 특정 단어만 가지고 옮기자. 그러니까 뭐로 기억할래? 결중상이다. 결중상.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할 수 있겠지? 이 기준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중상이다. 결중상. 자, 결중상. 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누가 하나? 자, 보세요. 평시의 지도감독이에요. 자, 국가 중에서 평시의 지도감독은 평시의 지도감독은 관계기관장 및 국정원장이 합니다. 아시겠죠? 국정원장이 하는데 테러 취약시설은 누가 하나? 경찰서장이 합니다. 아시겠죠? 경찰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는 거야. 지도 감독. 그러면 A급은 분기별
분기 1회다. 자, A급은 분기 1회. 자, B, C급은 반기 1회다. 반기 1회. 자, 반기 1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분기, 반기야. 아까 분기는 몇 월 단위라고 그랬어요? 3월 단위가 분기야. 반기는 6월 단위.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연으로 치면 얼마? 연 몇 회? 4회. 요거는 연 2회. 연 5회라 나온 적이 있거든. 연 4회야. 연 4회. 자, 그래서, 자, 분기, 반기, 연. 얘가 분기, 얘가 반기, 얘가 연. 땡. 연 아니야. 묶어서 반기다. 아시겠죠? 반기. 자, 그래서 이제 가로쓰기 나온 문제가 있어요. 분기, 반기, 분기, 분기, 반기, 반기, 분기, 반기, 반기. 장난치는 거야, 그냥. 말장난. 자, 그리고 연 1회 이상. 자, 연 1회 이상은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돼. 합동점검. 자, 합동점검을 실시하라. 합동점검. 자, 여기 이제 테러 지역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자, 377회 국가중요시설 분류 나왔고요. 378회 방호지대가 있어. 방호지대. 자, 이게 또 최근에도 나왔는데, 방호지대. 자, 봅시다. 방호지대가 있는데요. 자, 방호지대는, 자, 여기 모양이 달라질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선은 뭐였어? 선은 제일 안쪽 1선이라고 했지. 1선, 2선, 3선이야. 선은 제일 안쪽이 1선. 근데 지대는 말이죠. 제일 안쪽이 3지대입니다. 3지대. 다르지? 자, 이거는 2지대. 자, 이거는 1지대입니다. 1지대. 그러면, 자, 1지대 이름이 뭐야? 1지대, 제일 배가 경계지대입니다. 경계. 나중에 경호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2지대가 뭐? 주방어입니다. 2지대가 주방어. 자, 3지대가 핵심방어다. 아시겠죠? 3지대가 핵심방어. 이 3지대가 깨지면 이 시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1지대 경계, 2지대 주방어, 3지대가 핵심방어. 자, 그래서 이 지대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1지대가 뭐해? 1지대 하는 게 감재고지, 매복하는 게 1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2지대에서는 주방어인데요. 자, 주방어로, 자, 주야간, 초소 운영, 순찰활동. 자, 다음에 이제 과학화 장비 시설물. 3지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주야간, 경계요원의 계속적 감시. 자, 계속적 감시. 그 다음에 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자, 이런 것들이, 자, 3지대. 자, 핵심방어의 내용이다. 핵심방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호 책임과 임무가 있는데요. 자, 시설의 장, 옆에다 써봐. 자, 소유자 포함이라고 써놓는 거야. 소유자 포함. 시설의 장, 시설 장 옆에다가, 자, 소유자 포함. 그러면 시설장은 뭐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요. 자체 경비인력을 확보하고요. 자체적으로 방호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자체 경비력을 점검 감독. 자체. 됐나요? 그러면 출입자 통제, 시군의 신상판. 그러면 경찰기관의 장애나 지역군사령관은 방호계획을 종합 조정하고요. 지도감독, 방호운영위원회, 자, 교육훈련,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 자, 이걸 구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학업계획은 누가 짜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짜야지. 자체 학습계획은. 저는 뭘 짜야 돼? 내가 여러분의 학습계획을 짜주는 게 아니잖아. 저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지원계획. 그죠? 지원계획. 자, 그래서 이게 역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 통합방위법 보기 전에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자,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 테러 취약시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 통합방위법부터, 자, 이어가겠습니다.